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2055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내 줄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금이 고갈된다면은 나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엄청나게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물론 약간은 더 지금보다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만은요. 그렇게 엄청나게 낼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엄청나게 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연금보험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호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멍청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엄청난 그 보험료를 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또 속아서 또 가입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과 관련돼서 연금보험료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향후에 이것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안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자꾸만 질문을 합니다. 이러니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으니까 연금보험 가입할래요. 국민연금 보험료 엄청 낸대요. 그러니까 전 절대로 국민연금 믿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면 버는 돈의 42%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42%일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맞을 수 있으나 대부분 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없어지면요, 부가 방식으로 전환돼서 당해년도에 지급할 연금을 당해년도 그 가입자들이 걷어서 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반은 맞다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개혁하지 않는다. 물론 개혁하니까 당연히 그 말이 틀렸단 말입니다. 개혁하지 않는다면 2054년도에 기금 고갈로 연금보험료율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기금 관련돼서요, 그 연구원에서 그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4년도에 기금이 고갈된다면 연금보험료율은요, 22% 정도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1% 정도 본인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2% 아니겠죠? 2060년도에는요, 32% 정도 내는데 16% 본인 부담이 예상된다. 이것은요, 어떻습니까? 현재 연금 계획을 전혀 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버는 돈의 4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말은요, 대부분 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에 숨겨진 저희는요, 사악한 선동이죠. 왜냐하면 연금보험을 팔겠다는 그런 일념하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툭 던진 것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인간이 없고 개돼지만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선동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요. 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이 예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혁은 조만간 반드시 그리고 추후에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돈을 내지는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부담 얘기는요. 일부 내야 됩니다. 부담을. 하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는 것은요. 호도하고 연금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정말로 사악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 대체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88년도에는요, 70%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득 대체율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60%, 그리고요, 연금개혁 일어나지 않는다면 42%가 아니죠. 40%입니다. 40%에 대해서 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죠. 뭐냐면요,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40년 동안 납부했을 때 자기 보수, 그러니까 보수 평균의 40%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보수 월액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받는다는 소리고요. 100만 원이다. 그러면요. 40만 원을 받는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40년 모두가 납부를 해야지 그 어떻습니까? 40%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0%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버는 돈의 40%인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가입자나 연금 그 수령자가 동일한 100명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40%를 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은 20%밖에 안 되겠지만요. 하지만 가입자 수의 변동하고 그다음에 연금 수령자가 그 시간이 지난다면은요. 많이 돌아가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합계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연금 지급에는요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부담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진 상태가
기저점이거든요. 그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각종 정책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연금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2055년도, 2054년도 기금 고갈이 아니라 2100년도 정도까지 계속 늦추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액 산출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40%라고 한다면 지급률이 40%라고 한다는 것은요, 보험료가 9%면 40% 받지만 보험료가 13%다 그러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40%밖에 못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그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소득 대체율이 40%인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40년 납부를 했다. 그러면 A 값이 300이고 B 값이 600만 원이다. 그랬을 때는요, 계산해 보면요, 매월 18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A 값이 300만 원이고 B 값이 300만 원인 평균적인 사람이 가입을 했다면요, 어떻습니까? 12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600만 원인 경우에는요, 연금보험료 9%인 54만 원을 내야 되는데 300만 원인 경우에는 27만 원만 낸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서민들은요, 저소득층은 무조건 연금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그 부의 재분배,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사회보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봅니다. 그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들은요, 가입한 보수어록의 많은 부자들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물론 부자들도 좋죠. 왜냐하면 도와는 주지만 어떻습니까? 자기도 현재가치연금을 평생 받으니까 이보다 좋은 상품이 없거든요. 다소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것보다도 훨씬 나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중서민이든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 다른 나라는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OECD 평균이 42.2%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 사람들은 42.2%의 연금보험료를 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평균이 얼마냐면요, 18.2%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소득 대체율이 42.2%다. 근데 왜 18.2%밖에 안 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선동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외국은요, 소득 대체율이 가입자 기준 40년 동안의 평균 보수월액이 아니에요. 전체 가입자,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입자 그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상한선이 있잖아요. 617만 원까지가 상한선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을요, 뭐 6천만 원 받는 사람, 6억 받는 사람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배 정도는 더 소득 대체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이 평균 42.2%다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60% 이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60%인데 18.2% 세금 냅니다. 연금보험료 냅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소득 대체율만큼 내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요, 74.6%입니다. 소득 대체율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연금 개혁을 정말로 늦게 했거든요, 이탈리아는. 그런데 이탈리아는 지옥석에 살까요? 70% 이상, 버는 돈의 72% 이상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세금 내면 뭐 남습니까? 다 거지같이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3%를 내고 있거든요. 그 최악인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70 몇 프로인데 33% 절반도 안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가 9.19%밖에 안 내고 사용자가 23.81%입니다. 이것도 포퓰리즘의 온상이죠.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반반은 안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좀 악순환이 반복되죠. 기업이 그 신규 고용을 어떻습니까? 창출하지 않을 거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이탈리아는 엄청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연금 개혁을 늦게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소득 대체율이 우리보다 2배가량 더 높습니다. 그런 2배가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42%니까 걔네들은 82% 내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33% 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은 이탈리아의 근로자 평균 소득 대체율이 70% 정도 선이라고 입수를 했습니다. 정보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40%보다 1.75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 보험료율은요, 제가 볼 땐 비례해서 본다면 18.86%가 적정하죠.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요. 42%가 아니죠. 절대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등 이탈리아 등 유럽 모든 나라들은요 총소득 총임금 대체율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가입소득의 대체율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1.5배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는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18.86%보다 더 적게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3%라고 하는 연금 개혁이 있는데 다소 좀 미흡합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18% 정도, OECD 국가 18.2% 정도까지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각종 인구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것도 금액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다르니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꽤 비슷합니다. 많이.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층하고 납입하는 층이 다르기 때문에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후술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고 다분히 선동적이죠. 당연히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이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 세대는요,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어느 정도 그 희생을 같이 해줘야만 그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안정화 조치가 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42% 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연금보험료율을 인상시킨다든가 OECD 평균 18.2%까지 단계적으로 빨리 그쪽까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까지 확대하고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죠. 연금 수령 수급 연령을요 현재 65세인데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노인이라고 하는 그 인구에 대해서요 한 74세가 노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70세까지로 연장한다면 정말로 기금 고갈도 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연금개혁하면서 한다면요. 물론 70세로 늘린다면은 그 노년층을 위한 그 정년에 대한 것도 연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인력 구조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65세까지, 70세까지 경제적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70세까지로 늘려버리면요.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이것은요.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치들은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굉장히 많이 늦추게 하거나 아예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연장은 최고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좀 볼멘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미래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100세, 120세를 살 수도 있으니까 그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통적으로 그 희생을 한다고 본다면요, 장수할수록 유리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은 지금 기저효과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입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만 15세부터 가입시키고 이미 가입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만 18세부터 어떻습니까? 그 고등학생 3학년부터 가입을 했을 때 뭡니까 연말정산했을 때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가족한테 막 확대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국민연금 가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은 걸 하면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가입자 수를요 대폭적으로 더 늘릴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겠죠. 2000년대 초반까지요 국민연금 기금은 대단히 저조한 기금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제는 국내외 주식의 40% 이상이고요. 대체 투자까지 합한다면 60% 밑까지 올라갔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면요. 투자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요. 소득 대체율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요. 어떻습니까? 소득 대체율 좀 낮추고 가입자 수 많아지고 그다음에 자산 운용 잘하고 연금 수급 연령 70세까지 단기적으로 늘리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42%는 턱도 없고요. 18.2%도 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국민연금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받게 됩니다. 제가 왜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구 추이를 좀 보면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도에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2050년도에 1891만 명. 그다음에 2072년도에는요. 그 2050년도 정점 찍고 점점점 떨어집니다. 1727만 명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령 인구의 감소도 야기시키니까 지급액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2072년도 내외로 되고 앞으로 지속된다면은
기금이 고갈되지만 않는다면요. 어때요? 충분하게 기금이 유지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가입자 수에 대해서 증가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이 100명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200명이 지급한다면요. 현재 보험료보다 절반으로 줄겠죠. 그 다음에 300명이라면 3분의 1로 줍니다. 따라서 저출산 이후에 출산율 증가와 가입자 수 증대 정책은요. 보험료 부담을 또한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증대시킨다. 이 또한 국민연금 기금 구간을 굉장히 많이 늦추게 만들 수 있고요. 이와 함께 공단의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겠죠. 경영 슬림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느 한 해에 2000년대 중반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 등의 비용이 2배로 상승한 적이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AI, 기타 등등의 슬림화를 통해서요. 공단 인력 감축이나 효율화를 가져간다면요. 제가 볼 때 이거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병행시켜야 되겠죠. 소득 대체율도 인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 등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부가 방식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더라도 42%는 턱도 없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요. 그 부가 방식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 세금의 지원이 들어가겠죠. 우리는 지금 세금의 지원이 없는 상태죠. 크레딧 정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얼마 안 됩니다. 연간 100억도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유럽 등은 정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분명히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요 2014년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왜 지급하겠습니까? 노인 빈곤층 증가로 무상 기초연금을 지급한 것이죠. 이거 전부 다 100% 세금이고요. 미래에 엄청난 수백조 원씩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전 인구의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한다면요. 앞으로 40년 납부할 수 있잖아요. 40년 이상. 그렇게 된다면은 기초연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초연금에 예산에 있죠. 전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국민연금으로 전용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적연금 중에서 공무원, 사학, 그 다음에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만약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다 기금 고갈이 예견되거나 앞으로 기금이 고갈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거든요. 근데 왜 국민연금 받지 말아야 합니까?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을 없앤다면 충분하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부담액은 상당히 많이 경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요, 리즈너블한 미래를 예측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까? 42% 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의 국가는요,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재정 방식이 적립 방식이죠. 국간에 쌓아둔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적립돼서 투자해서 운영된 것을 가지고서 나눠주는 것이죠. 바로 건강보험처럼 하지만요 지금은 건강보험처럼 필요한 만큼 보험료를 걷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보충하는 부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데요. 독일은 기금 없이요 한두 달치의 예비금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가입자가 내지만 정부 지원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가입자가 낸다고 보지만 우리처럼 절대로 세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세금만 내고 지원을 못 받으니까 엄청나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되겠지만 제가 그 국민연금 그 개혁에 예견을 하게 된다면요 엄청난 조치를 통해서 그 지금보다 더 적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최저보험료만 설정하고요. 최고보험료는 한도 없이 막 풀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래에는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액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건전성을 회복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국민들이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세제 혜택 등 그것을 집중적으로 강화 지원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의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라고 하는 사회보험의 기능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낸 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없애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것으로 이미 충분히 복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마저도 또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서 돈을 더 낸다면 누가 그것을 반기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하게 자기가 낸 돈만큼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노후 준비는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그 반드시 투자 실적에 따라서 미래에는 그다음에 부의 재분배, 소득 재분배 이거 기능을 없앤다면 모두가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노후는 미래의 노후는요. 개인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국민연금 플러스 기업연금 말고 연금저축, 연금보험을 통해서 삼층보장론에 의해서 노후 준비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3층 보장론이 아니라 1층 보장으로 충분히 끝내야 됩니다. 물론 2층 보장은 강제화됐으니까 저절로 오는 보너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국민연금에 대해서 헐뜯을까요? 이유는 바로 하나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로지 연금보험 판매의 혈안이 돼서 국민연금의 대안으로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속셈에 빠져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여러분은 최악의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진실은 이렇습니다. 무엇인가를 팔고자 할 때 대체나 경쟁 상품을 헐뜯게 된다면요. 당연히 연금보험 많이 팔겠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연금보험과는 겸상도 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이 나빠지더라도요. 결코 연금보험이 노후 준비를 대체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연금보험 판매를 중지해야 되겠고요. 또한 판매 중지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자가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된다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호주처럼 종신보험 쓸데없이 보장해주고 비싼 보험료 내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20여 년 전부터 호주는 종신보험을 판매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도 종신보험 엄청 판매합니다. 정기보험 대비 최대 20배까지 비쌀 수 있는 그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종신보험도 필요 없고요. 대체상품 정기보험 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가입하지 않으면요. 그 대체상품이 뭡니까? 국민연금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당연히 지금 마지막까지 피치를 흘려서 연금보험 팔라고 혈안이 됐나 본데 절대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을 팔겠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노후를 망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금보험 파는 게 생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판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고객을 도와주고요. 수수료를 챙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산관리를 통해서.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쉬운 길을 가면서 고객의 돈을 뜯어내는 고객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겠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투자와 절세 모든 것, 노후 준비,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생 자산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한다면요.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 다양한 솔루션, 자신만의 솔루션. 더 중요한 것은 직업 윤리가 투철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무언가 팔지 않고 여러분 입장에서 구매를 대리해주는 금융집사, 자산관리집사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보험, 은행, 증권에 소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독립된 사람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이해상충 시에 여러분 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굽니까? 선택을 해야만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미래에. 그래서 IFA, CFP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가를 만난다는 것, 당신 편을 만난다는 것은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의미하고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금액이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이나 투자 전략 등을 같이 겸비하면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적어도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하고 그다음에 투자 우산을 한번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100년 동안의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당연히 지원받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지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에 대해서 바로 2024년도 11월 한 달 동안에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17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